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안정과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에서 말하는 괴롭힘의 기준, 실제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 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정체성 등에 근거해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구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면 남녀 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먼저 행위자입니다. 괴롭힘의 행위자는 크게 사용자와 근로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외에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단순히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성립하면 그것이 바로 법적 의미의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어디에 말해야 되나요? 증거가 없으면 못하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고 또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증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알고 계시면 스스로를 훨씬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괴롭힘입니다. 성적 언동, 성적 비유, 외모평가, 불쾌한 신체 접촉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이 대상이 되며 상사가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특정 직원의 외모나 신체를 희화화하거나 성적 관련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것도 성적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괴롭힘입니다. 직접적인 폭행, 물건을 던지는 행동, 위협적인 제스처 등이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동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문제 제기에 화가 난 상사가 물건을 책상에 내리치며 위협한다든지 폭행하는 사례 등은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법적, 조직적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평가할 때에는 맥락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론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 상황이 이론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급자와 친한 직원은 반복적으로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친분이 없는 직원들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계속해서 떠맡게 되었습니다. 숙련도나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배치였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차별적 배치를 받은 직원은 매일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정도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 내 인사상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배분 권한이 있는 상급자 등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역량 미비 등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될 수가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과 직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급자가 가진 배치, 평가 권한을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사용하며 업무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아무리 요청해도 객관적인 배치 기준이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직 내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 배치는 능력, 안전, 건강 상태, 숙련도 등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누군가가 챙겨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조직 문화인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사실에 기반해 소통하는 습관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는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